자, 두 번째로 우리 금융노조 우리 배종관 부위원장님의 발제를 듣겠습니다. 그 음소거 해주시고 그다음에 화면 공유 해주시고 배 부위원장님 바로 발제 들어가시죠. 인사하시고. 네, 목소리 잘 들리나 모르겠습니다. 잘 들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발제해 주셨던 말씀 잘 들었고요. 배울 게 저희도 굉장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들으면서 계속 했습니다. 저희 역시도 사실 이제 저희 나름대로는 금융 백신이라고 해서 예, 우리 소상공인이나 그리고 일반적인 그 개인 대출 수요가 굉장히 현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7천 사업장에 있는 10만 조합원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나는데도 했다는 점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금융노조 연대임금, 일자리 사수, 10월 총파업 준비 현황과 과제. 다행히 저희도 이제 파업까지는 가지 않고 마무리가 잘 돼서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렇게 자체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금융노조의 이제 요구와 투쟁 그리고 교섭에 대한 평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금융노조는 이제 올해로 60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IMF 이후부터 통폐합과 대량 해고 사태를 경험한 이제 금융권 노조들이 기업별 노조와 연맹 방식의 노조를 가지고 있는 고용 안정 등 노동 조건을 개선하거나 유지하는데 한계를 절감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2년 동안 은행원 4명 중에 1명이 퇴직을 했고 은행 점포가 5군데 중에 1군데가 문을 닫을 정도로 굉장히 극심하게 저희가 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금융산별노조의 재출범은 주식 형태의 개혁창을 넘어서 노동운동의 새로운 전환을 창출하는 적극적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00년 3월 3일 날 산별노조로 이제 조직 전환을 공식 선언하고 한국노총 산하 최초의 산별노조가 이제 저희 금융노조 탄생을 하게 됩니다. 2000년 10월 23일에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산별노조로서 자리를 매김을 하게 됩니다. 사용자 협의회는 그 이후에 2010년에나 출범을 하게 되죠. 산별노조로 전환 이후에 산별노조의 토대 아래에 다음과 같은 이제 투쟁의 성과를 저희는 이뤄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그 사회적 이슈를 저희가 제공했던 게 주 5일제 노동을 쟁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2002년 5월 23일 합의를 하고 그해 7월 1일부터 주 5일제를 저희가 최초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3년도 여성할당제, 산전 산후휴가 확대, 육아휴직, 그리고 안식연재 휴가제 도입 이런 성과들이 있었고요. 2004년도에는 비정규직 임금 및 처우 개선을 명문화한 것을 이뤄냅니다. 그리고 3차 금융구조조정,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이제 민영화에 맞선 강제 합병 저지 투쟁을 지속적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2002년부터 거의 매년 2007년, 6년까지 계속 하게 되고요. 외환은행 불법 인수 관련 론스타 투쟁과 같은 경우는 3년에 걸쳐서 장기간의 투쟁을 벌이긴 합니다. 그리고 한미은행 지부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시티은행이죠. 6.25 파업 투쟁 2004년도에 하는데 이제 시티은행이 이제 올해 또 소매금융 쪽을 철수한다는 또 발표가 있어서 현재 시티은행도 그 파업을 투쟁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이제 이명박 정부 때죠. 신입행원 초임 원상 회복 투쟁을 이어가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
시간제 근로자 무기계획직 전환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1년만 근무를 하더라도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이뤄내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12년까지 저희가 메가뱅크 저지 투쟁을 하고요. 뭐 제일은행, 농협 신경분리 반대, 뭐 9.3 총파업, 9.3 총파업 뭐 이런 투쟁들을 2016년도까지 계속 이어 나가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IMF 뭐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 이제 어떤 이제 금융 경제 용석으로 설립을 해서 이 지식적인 어떤 바탕을 가지고 대정부 투쟁을 임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뤄냅니다. 물론 뭐 다른 그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희도 이제 정치 활동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요. 그리고 지방선거, 그리고 총선, 그리고 이번 뭐 대선도 같이 정치위원회 등을 신설해서 정치 세력화 및 대중 투쟁에 지속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저희 그 금융산업 공익재단이 출범하게 됩니다. 일자리 창출과 소비자 보호 및 취약계층 지원, 장학 사업 등을 목표로 해서 한 2천억 정도의 재원을 노사가 같이 출연을 해서 재단을 출범하게 되고요. 뭐 교육 활동들, 뭐 연대 활동, 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게 됩니다. 굳이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평가를 하자면, 뭐 금융 노동자 및 노동 조건을 후퇴시키려는 이제 금융 자본과 정치 권력에 맞서 총파업, 지부 자치 활동을 통해서 조합원 노동 조건 개선, 그리고 정부 일방적인 금융 및 노동 정책 방향을 수정하는 데 앞장섰다 볼 수 있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주 5일제 도입 등 전체 노동자를 위한 노동 조건 개선 및 여러 가지 한국 사회의 변화를 좀 주도했다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금융노동자 및 전체 노동자를 위한 노동 조건 개선에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그 총파업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는 올해 임금만 있는 해였고요. 단협이나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의외로 총파업까지 기획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보면 이제 영업점 감소라든가 뭐 그 전자금융법 관련 어떤 이슈들 때문에 굉장히 좀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기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아무래도 임금 인상 그리고 저임금 직군에 대한 일반직 대비의 어떤 그 불평등한 차별 해소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주가 되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임금교수 요구안 3건하고 중앙노사위원회 요구안 7개, 그래서 13회 개항을 이 금융산업 사용자 협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뭐 임금교섭 안건은 뭐 이렇게 3가지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이제 한 2천억 정도 노측에서 출연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사용자 측이 한 이 정도에 대한 금액을 연대임금으로 출연하는 게 마땅하다 이런 주장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했던 거고요. 중앙노사위원회 안건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주된 안건들이 이제 양극화 해소나 그리고 뭐 저희 내부적인 일이겠지만 이제 중식 시간 사용 자체를 저희가 그 1시간 자체에 휴식을 못하는 그 조합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이제 식사나 이런 부분들을 한 30분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동시 사용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좀 중지를 모았고요. 그리고 영업점 폐사 관련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백신 유급 휴가는 3일을 먼저 저희가 보장을 받게 되죠. 뭐 병과는 뭐 비슷합니다. 중노위 조정 걸쳐서 뭐 그때까지 갔다고 볼 수 있고요. 9월 30일 날 이제 잠정 합의안이 도출되면서 천막투행 14일차 철야 8일차에 잠정 합의안 도출에 따라서 이제 그 협상을 마무리하게 되고 10월 7일 날 양측의 이제 합의 조인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의 내용은 임금 부분하고 중앙노사위원회 부분들 저희가 제출했던 부분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합의가 됐고요. 가장 큰 뭐 저기는 이제 저희가 매년 이제 저임금 직권에 대한 인상률 자체를 일반직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가져가고 있다는 점, 그거를 올해도 관철시켰다는 점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양극화 해소 관련으로는 이제 코로나 관련 뭐 위기극복 과정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이제 지원을 강화하고 이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점이 이제 들어갔다는 점하고 그리고 국책금융기관들의 이제 복지나 고용 확대를 위해서 정부에 건의한다는 점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뜻깊은 합의였다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준비 현안 같은 경우는 투쟁 상하제 운영, 분과별로 업무 분장을 하고 단계별로 투쟁 계획을 짜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 뾰족히 저희가 그 방역 지침이나 이런 걸 어겨가면서까지 이제 집회를 하거나 이런 과정을 뭐 여러 회의를 통해서 또 고민을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뭐 1인 시위라든가 아니면 뭐 색다른 어떤 그 투쟁의 방법들을 모색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좀 이번 그 투쟁 계획을 세우면서 나름 자부하는 그런 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세부 투쟁 계획을 보면 저희가 중식 동시 사용도 잠정적으로 예정을 하고 있었고 패치 폐용이나 아니면 마스크 패치 그리고 창고 가림막에 붙이는 스티커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또 저희가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지부 대표교섭단 지부 방문, 항의 방문 그리고 지부별 1인 시위 그리고 전체 상임 간부 1인 시위 그리고 지부 순방을 대면 비대면으로 전체 38개 지부를 다 저희 집행부하고 다 돌면서 순방을 했고요. 그리고 정의의 탄핵 투표를 해서 이 90.47%로 가결을 시켰었습니다. 기자회견, 총파업 결의대회. 사실은 이제 이 총파업 결의대회를 어떻게 할까라는 이제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결의대회를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걸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저희 상임 간부들이 거점 점포하고 본사에서 하는 걸 줌으로 현장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7천 금융 사업장에서 동시에 1인 시위를 같은 날 1시에 벌이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짰고 이게 이번 그 총파업 이전에 중에 가장 큰 이벤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농성장하고 뭐 이렇게 기자회견 등 뭐 총파업 일자도 이렇게 예정을 하고 근데 그 전에 9월 30일 날 잠정 합의안이 도출이 돼서 매우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온라인 총파업 결의대회
지금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상임 간부들, 그러니까 저희가 상임 간부들이 거의 한 3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의 1인 시위 현장을 줌으로 이렇게 연결을 현장에 하고요. 그리고 이 하나은행 지부 이 앞에서 하는 그 위원장님 그 발언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이걸 유튜브로 시청하는 뭐 이런 퍼포먼스. 그리고 보시면 이게 이제 7,000여 사업장에서 저희 분회장들이 1인 시위를 한 거를 이제 사진으로 취합을 해서 저희가 이미지화 시킨 그런 사진표에서 이번 코로나를 뭐 겪으면서 이 줌이나 이런 것들이 생활화된 것처럼 1인 시위나 아니면 그 사업장 그 분회장들이 1인 시위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거의 없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1인 시위를 통해서 파업 뿐만 아니라 이 투쟁에 동참하는 어떤 그런 동력들을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좀 의의가 깊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향후 이제 저희 금융노조의 과제로 넘어가서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실적으로 이제 저희는 아시겠지만 거의 은행을 가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비대면 비율이 거의 한 80%까지 지금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점하는 고객 수의 감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영업점의 감소가 지금 굉장히 큰 화두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그 대면이 필요하신 그 노인들 그리고 취약계층들의 그 대면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공성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유지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 일자리 또한 계속 감소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지금 대형은행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00개 정도의 점포들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뭐 통폐합이란 이런 뭐 얘기 아니면 인원을 재배치한다는 어떤 그런 논리로 이제 뭐 신한, 뭐 KB, 국민은행 이런 대형은행들이 굉장히 많은 점포들을 지금 줄이고 있는 그런 점들이 되게 좀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사실은 이제 세대별로 직군별로 뭐 다양한 이제 요구들이 있고 이거를 어떻게 통합해서 조합이 어떤 하나의 어떤 목표를 갖고 이슈를 끌고 나갈 수 있느냐 이런 점들에 대한 고민들이 저희 금융노조가 갖고 있는 향후의 과제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발제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배 부위원장님. 그리고 조직 쟁의를 맡아가지고 요번에 하여튼 큰 고생을 하셨습니다. 금융노조는 이제 4.19 직후부터 이제 노조가 시작되어 가지고 박정희 18년 동안 이 형식적 산별을 거쳐서 오늘날 이제 왔습니다. 한국노총 산하에 이 산별 연맹들이 많은데 금융이 상당히 이제 산별적 노조로 교습도 되고 투쟁도 되고 또 요구도 금융 정책 관련한 고용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IMF 이후에 4대 구조조정의 하나인 금융구조조정 때문에 혹독한 시련을 겪고 굉장히 많이 잘려나갔죠. 조합원 수도 많이 줄고. 요번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접어들면서 더 인원 축소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금융에 지금 뭐 수익이 최대로 올랐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인원은 계속 줄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중식 시간은 또 보장을 안 해줘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사회주의 나라의 은행은 금융 서비스 관련이라 가지고 일부러 한 은행에 수위도 더 많이 두고 창구에 더 많이 앉혀놓고 공공금융으로 갈 때 이제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은행이 외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차지하고 그 수익금을 다 가져가는 편이라
우리 한국 금융 노동자들이 희생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나중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토론하도록 하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금속노조,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우리 이원재 실장이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잘 보입니다. 네, 맨 앞으로 다시 가서 올해 이제 금속노조는 그 산업전환 대응을 제일 이제 메인으로 잡아서 우리 교수가 투쟁을 이제 하자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크게 네 가지 기조였습니다. 하나는 산업전환 협약을 맺자는 거였고, 두 번째는 민주적 산업전환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거, 세 번째는 산별노조할 권리 제도화를 하자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후위기에 맞서서 노사 공동선언을 좀 해보자. 이런 네 가지가 주요한 올해 사업 기조였고요. 올해 대의원대에서 결정된 3대 투쟁 기조 보시면은 노동의 참여가 보장된 정의로운 산업전환 쟁취, 산별노조할 권리 보장, 노동법 재개정, 그다음에 해고 금지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3대 투쟁 기조를 했었고, 핵심 요구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전환 협약, 산업전환을 위한 공동결정법, 그다음에 산별노조 권리를 위한 법 개정 투쟁, 대정부 대지하에서 교섭틀 구축을 핵심 요구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속노조의 산업전환 대응에 대한 계획을 쭉 요약을 하면은, 지금 산업전환기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지금 기후위기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산업이 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쟁점화 경로를 해서 노동이 참여해야 정의로운 산업전환이다라는 걸 좀 선언을 하고, 이걸 좀 의지화시키려고 했었고요. 두 번째는 기후위기 대응 노사 공동선을 통해서 기후위기에 노사 공동 대응하자는 취지를 의제화하려고 했습니다. 협약으로는 산업전환 협약하고 산업전환 협약을 쟁취하려고 했었고요. 법제화를 위해서는 공동결정법과 산별노조할 권리 법 개정 투쟁을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산업전환 협약이 어떤 거냐면은, 일단은 목표를 보시면은 회사의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과 노동자의 고용 안정,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디지털화, 자동화, 전동화,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전환 시기에 투명한 경영 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책임성 있는 노사 공동결정을 통해서 산업전환 대응 계획을 함께 설계한다는 거고, 핵심적인 얘기는 산업전환에 대해서 정부와 자본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전환 대응 계획을 노사가 함께 설계하는 걸 메인으로 해서 이 산업전환 협약을 맺으려고 했었습니다. 산업전환 협약을 맺었을 때 어떤 의제를 다루려고 했었냐면은, 일단은 고용 안정 관련해서는 사업 재편과 투자가 고용 불안을 야기하거나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 양산하지 않도록 하는 걸 다루려고 했었고요. 그다음 신기술 도입에 따른 직무부에 노동자 적용할 수 있는 교육 훈련을 받는 것들, 그다음 노동의 환경 변화가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들, 그다음에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것들, 원화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구조를 마련하는 것들을 의제로 다루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과정은 비슷하고요. 저희도 4월부터 중앙교섭을 시작해서 중간에 뭐 파업도 진행하고 조정청도 진행하고 하면서 8월 12일에 중앙교섭에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가 크게 두 가지를 합의했는데요. 금속노사는 산업전환 대응 계획을 함께 실행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해서 의제들을 산업전환 협약의 5개 의제 방향에 합의를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금속노사는 탄소 배출 저감 정책이 노사 모두가 힘을 모아 신속하고 일관된 수출 과제를 인식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노사가 공동선언하는 걸 합의했었습니다. 크게 중앙교섭에서 산업전환에 따른 노사가 공동 결정해야 될 의제와 그다음 기후위기 대응에 관련된 노사의 공동선언들을 끌어냈다는 게 의미가 있었고요. 일단 평가를 해보시면은, 일단 산업전환 협약과 기후위기 공동선을 이끌어내면서 향후 좀 기후위기와 기술 발전 시기에 금속노조 역할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노동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산업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조직 내에 상당한 정도로 의제화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 산업전환 협약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산업정책에 대한 산별노조의 개입이라는 원론적인 측면보다는 산업전환계 사업전환의 고용 안정 정도로 이해되는 좀 한계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또 산업전환을 계기로 해서 산별적 노사관계 모델을 구축하고자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와 자본의 노동배제 기조를 돌파할 만한 위력적인 투쟁을 만들지 못해서 좀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산별적 노사관계 모델 구축은 좀 안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 좀 정의로운 전환과 기후적인 실현을 구체로 논의할 사회적 대화들이 마련되어야 하고, 산별교섭 활성화를 위한 제도 뒷받침을 통해서 산업전환의 위기로부터 취약한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향후에 좀 과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속노조가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앙교섭에서 산업전환협약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속노조는 공동결정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시면은 산업전환협약은 이제 우리 금속조합원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근데 산업전환 실제 피해가 집중되는 곳은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3차 벤더 이에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노동자들이 문제는 노조 조직률이 낮기 때문에 실제로 산업전환 과정에서 위기에 닥치더라도 스스로 지킬 만한 무기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속노조는 우리 조합원이 아니지만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동결정법을 같이 좀 요구해서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고민을 향후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주적 산업전환위원회 구성을 저희가 올해 요구했었는데요. 뭐 결과적으로 산업전환이 구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산업전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던 이유는 저희 산업전환위원회는 산업별이나 업종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좀 구성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금속노조가 지난 수년간 산업정책을 의제로 하는 이제 산업별 업종협의체 구성을 계속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주요 의제 보시면은 원하청 간의 불공정 거래 어떻게 근절할 건지, 부품사 육성 어떻게 할 건지, 구조조정 대책을 마련할 건지, 고용유지 지원 강화 방안, 그다음 실업 지원 방안들을 논의 좀 하자고 하는 산업업종협의체 구성을 계속 요구했었고, 이거 이제 산업전환기에는 민주적 산업전환위원회로 좀 구체화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전환위원회를 좀 지역산업 업종별로 구성하고자 했던 이유는 산업전환협약을 이제 사업당 단위로 맺어서 공동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장 단위에서 산업전환에 그 개입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건 지역별로나 업종별로 해서 내지는 산업별로 해서 어떻게 산업전환에 개입할 건지를 같이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적 산업전환을 구성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산별 노조할 권리 노조법 개정을 여전히 좀 주장하고 있는데요. 일단 산업전환 국면에서 더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실제로 완성사 뭐 현대차나 기아차나 뭐 현대중공업을 제외하고는 개별 기업단위 산업전환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산별 교섭이 좀 활성화돼서 실제 업종별, 산업별, 지역별로의 교섭들이 좀 되면서 이 산업전환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러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진다는 거고요. 사업장 단위의 고용 보장은 이제 폐업이나 청산에 무력한 반면에 산업 차원에서 좀 실업을 지향하고 고용 촉진의 방안 마련이 필요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그 산업 중심의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게 필요하겠다. 우리나라가 지금 기업 단위 노사관계만 그 보장이 되고 있는데 산업 단위 노사관계 형성을 해서 실제로 산업이나 업종 지역별로 사업장 운타를 넘어서 하는 교섭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산별 노조하고 노조법 개정을 통해서 이 제도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게 여전히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별 체제 확립을 제도화해야 노동조합이 사회 양극화에서 주체될 수 있다는 건데요. 뭐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 사회의 노동시장 이중 구조, 노동자 간의 임금과 고용 안정성 등의 질적 차이가 심화되는 걸로 인해서 지금 불평등한 사회 안카 문제가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노동자 간 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초기업 교섭 촉진과 단체 협약 적용률 제고 등 산별 교섭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실제 이런 것들이 제도화돼야지만 노동조합이 기업 단위의 그 시야에 갇히지 않고 노동조합이 같이 산업의 문제, 그다음에 사회의 문제들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노조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노조법이 개정이 되면서 국가 및 지자체가 기업이나 산업이나 지역별 교섭도 다양한 교섭 방식을 지원하고 활성화에 노력한다는 것이 됐기 때문에 요즘 노조법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산별 노조할 권리 노조법 개정을 좀 만들고자 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리해 보면은 금속노조는 올해 이제 산업전환 대응을 위해서 산업전환 협약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산별 노조할 권리 제도화를 요구하고 민주적 산업전환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었는데 실제로 사업장 단위에서 산업전환 협약을 어느 정도 따내긴 했지만 실제로 민주적 산업전환위원회를 만들거나 아니면 산별 노조 할 권리 제도화를 따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향후의 과제로 같이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간단하게 금속노조의 그 올해 교섭 상황과 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이원재 동지 금속 들어간 지 11년째 핵심 역할을 지금 맡고 계셔가지고 늘 고생을 하십니다. 금속노조는 저도 이제 전국 자동차 산업 노조 연합 총연합 정책국장 출신인데 그때부터 90년대 초반부터 원하청 불공정 거래 이게 이제 주요한 정책적 요구로 제시됐는데 사용자 단체가 구성이 됐지만은 중핵심인 재벌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밴드, 3차 밴드 자동차 산업만 하더라도 그 취약한 부품업체
들에 대한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라든지 임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이렇게 논의하기가 참 어려운. 지금 이원주 동지가 경주라든지 안산이라든지 지역별로는 부품사들 사장들은 나오죠. 이렇게 지역 교섭에. 예, 어쨌든 지부 집단 교섭이나 뭐 중앙 네, 교섭에는 부품사들은 참가하고 있는데 실제로 완성사의 직설 구조로 해서 완성사 맨 꼭대기에 있고 밑에 다 줄 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완성사가 참가하지 않으면 실제로 교섭에 효력이 영향을 미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렇죠. 좀 중앙 교섭이나 지부 집단 교섭 좀 한계로 부닥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네, 이런 조건에서도 요번에 이 코로나 기후 에너지 위기를 맞아서 그 의제를 얘기를 하고 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 산업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데 이에 따르는 경제 산업 정책을 주동적으로 제안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한 고용 문제가 생길 때 같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의제를 던졌다는 점 굉장히 중요한 접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사 합의까지 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긴 하지만 그걸 맺었다는 점은 상당한 진전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